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의 중요성,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과로한 관계로 눈이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안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이 있고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실력 키우는 방법은 공부하고 연구 많이 하면 분명 실력은 커지는데 이게 바로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많죠. 운도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초기부터 큰 수익이 나게 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자만심에 빠지거나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나치게 손실이 크면 흥미를 잃거나 나와 안 맞는 일이다 생각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 투자 실력을 키우는 노하우에 대한 경험 공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모으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의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지컴 이지고라는 속담이 있는데 쉽게 번 돈일수록 쉽게 나간다는 이야기고, 로또 1등 당첨자가 빠르게 망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돈과 투자에 대한 철학도 중요한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계획을 세워 노력을 통해 모은 돈은 아무래도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절약, 노동의 가치, 돈의 소중함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관 형성에 중요한 부분들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 어떻게 모으는가? 여기서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1. 목표와 계획.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안에 3천만 원을 모은다. 이 정도면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치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록 투자 철학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을 위한 행동 플랜인데, 우선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직장이 있다면 급여를 늘려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적어도 목표 기간만이라도 꼭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 맨손으로 시작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적인 일을 하더라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목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인생 전반에 걸쳐 노력하는 습관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아껴야 하는데,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임에도 지금도 점심을 우리 돈으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 맥도날드 햄버거로 한 끼를 때웁니다. 거의 일평생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생활 자체가 근검절약이죠. 일생에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면 어느 정도 자산을 벌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상대적으로 절약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 멘토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운 핵심이 저의 경우는 소득을 늘려라와 목표를 위해 절약하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인생에 있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급여 증가, 승진, 자산 증가,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을 했고, 계약직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나이 또래 상위 5% 수준까지 급여를 올렸고, 스톡옵션이나 CB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 30 이전에 신도시 소형 아파트를 등기쳤고, 5년 안에 당시 기준으로 한 1억 이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3억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살던 아파트가 현재 2억 이상 되니까 아무래도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채도 자산 대비 한 30% 정도는 항상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하자와 회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자가 직장 생활의 모토였으며, 한 달 동안 퇴근을 5일밖에 못하고 회사에서 먹고 잔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절약을 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욕심과 대학 시절 사업을 하면서 망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해서 언제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하자, 이런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점심을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먹는다든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남직원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고, 도시락을 쌀 때는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그리고 도시락 싸고 음식 재료도 거의 일주일간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거의 남지 않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생활을 했고요. 원래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따로 돈 쓸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남는 시간은 주로 게임을 한다거나 온라인 게임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거의 들질 않았습니다. 노는 거는 회사 회식, 다른 팀이 회식에 끼기,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회식 중 1, 2차까지는 보통 이제 법인카드나 아니면 회사 선배들이 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11시 전에는 무조건 만취 컨셉으로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11시가 지나면은 택시비가 들고 술값 같은 경우도 n분의 1이라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11시 전에는 무조건 만취 컨셉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당시 팀장님이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나갔는데 역주위에 팀원들을 풀어가지고 잡혀온 기억도 있습니다. 뭐 미팅이나 소개팅도 뭐 주선만 했지 뭐 제가 뭐 직접 참여한다거나 직접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고, 아파트 매매하자마자 원금 이자 상환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종잣돈 모으는 기간 동안 자비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사치성 소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업할 때 꿈이 30 전에 뭐 BMW를 사서 어머니를 태워드린다 였었는데, 당시 BMW 320 살 돈이면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당시가 또 하필 부동산 바닥이었어요. 그 시점에 사업은 망했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이 좋아서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지만 뭐 부질없다 생각해서 안 샀고, 직장 생활 10년 동안 중고차 2대로 보냈는데 2대 합산 한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둘 다 주식 팔아서 중고차를 샀고요. 예나 지금이나 뭐 주식 파는 게 가장 슬프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었으면은 자산 형성에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업무 특성상 차는 꼭 필요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샀습니다.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당시 자산 플러스 이제 주식 투자 종잣돈 만든 부분에서 운이 최소 60% 이상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체가 성장기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운이었고, 좋은 멘토, 아까 얘기했던 세이노 선생이라는 온라인 멘토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저와 같이 재테크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동료가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성공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측면도 있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이후에 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자산 및 직장생활 성취 이후에 자만심, 나태, 동기부여가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직장생활 10년 내내 반복했다면 돈은 얼마나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작용 또는 부작용 아니면 성장통이 어떻게든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상되는 건 뭐 자수성가형 꼰대가 되었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생기거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되거나, 뭐 자만심이 지나쳐 큰 실수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같지 않은 저성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로 인해 야근이 줄어들었고, 이에 못지않게 급여 상승률도 과거에 비해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싶고, 애초에 과거에 비해서 직장생활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스펙과 쌓아놓은 자산은 많은데 이를 직장생활을 통해 최대한 성취를 이루고 급여를 높이는 게 예전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 상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시대 상황을 보면 제가 지금 20대여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한 20년 전에 저는 직장 생활에 올인을 해서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라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직장 생활 올인보다는 투잡, 쓰리잡을 고민할 것 같고, 투자 스타일도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소득 증가 절약을 통한 종잣돈 마련은 일생에 있어서 특히 뭐 20대, 30대 중에 한 번 정도 일정 기간 목표를 잡아서 실행해보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던 순간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적응할 수 있고, 지나고 나면 보람과 희망, 그리고 자산이 남습니다. 시기가 지나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얘기한 소득을 늘리는 부분과 절약을 하는 부분은 일생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한 번 정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했었던 것도 투자에 대한 기초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주식 투자를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 주식 투자에 무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종잣돈을 쌓고 나서, 그리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 투자 연구에 좀 더 신경을 썼는데, 제 경험 부분은 참조만 하시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게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좀 무리를 해서 밖으로 좀 많이 돌았더니 안구건조증은 좀 바깥 공기 쐬고 멀리 좀 바라보고 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눈이 좀 벗어요. 피로로 인해서 다래끼가 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선글라스를 끼고 하니까 조명을 봐도 이게 또 눈이 피로하지도 않고 또 장점이 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